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Part2의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죠. 바로 Part2의 간접적인 답변들을 익혀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고 난 후에 Part2가 정말 어려워요. 항상 Part2는 어려워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아마도 우리가 파트2는 보고 듣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청취력을 많이 요구하고 그리고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기억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항상 높게 측정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간접적인 답변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난이도가 정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Part2 고득점 달성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팁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쌤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간접적인 답변과 관련된 강의를 보게 되신다면요. 다음번 시험에서 분명히 Part2에서는 고득점, 만점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Part2의 간접적인 답변은 어떤 응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자의 의도에 충실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이 등장을 한다면 직접적인 응답을 듣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선택을 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응답이 등장할 경우에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와 같은 예상을 벗어나는 답변이 이제 간접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지만 의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대답하는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간접적인 답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Did you finish the report? 보고서 마무리하셨어요? 자, 보고서를 끝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긍정과 부정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듣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답을 한다면요. Yes or no 를 내세워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간접적인 답변은 어떤 응답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yes or no, 네, 아니요 라는 말은 생략이 될 가능성이 더 크고요. I'm almost done with it. 이렇게 답을 한다면 저 보고서 거의 다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했나요? 완성했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거의 다 완성을 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I sent it to you this morning. 저 보고서 오늘 오전에 당신에게 보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완성을 했고 그래서 보냈다라는 이 추가 정보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I need a bit more time 이라고 답을 한다면 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라는 것은 보고서를 아직 다 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질문의 의미에 맞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더 제공하는 이와 같은 식의 답변을 우리가 간접적인 답변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떠신가요? 청취력을 보다 더 요구하는 그런 응답들이기 때문에 일단 평소에 여러분 따라 읽는 연습을 통해서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청취력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간접적인 답변을 잘 마치기 위한 이 꿀팁들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간접적인 답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답으로 잘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선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항상 파트2에서 질문의 의도만큼은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오답을 소거하는 이른바 오답 소거법으로 정답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정말 효율적인 문제풀이 접근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질문만큼은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만 그 오답 소거법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요. 질문과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답변들의 패턴들을 평소에 익혀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파트 2는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쉬운 문제들부터 좀 어려운 문제, 난이도의 문제들까지 약간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면서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을 해야만 하세요. 그래야 어느 난이도로 파트2가 등장을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즐기면서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양한 답변 패턴.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접적인 답변에는 어떤 응답 패턴들이 있을까? 크게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문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모호한 응답이라고 해요. 모호한 응답, 쉽게 말해 모르겠어요 라고 해석이 되는 응답들을 모두 모호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볼게요. Who's leading the training session tomorrow? 내일 교육 세션을 누가 이끄나요? 라는 사람을 묻는 의문사 의문문이죠. 자,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사람, 즉 이끌 사람으로 답을 한다면 그럼 직접적인 응답이 되겠지만, 자, 간접적인 답변으로 모르겠어요라는 식의 내용의 답변은요, 언제나 우선순위 응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을까요? I wish I knew 라고 한다면, 자, 가정법이죠. 제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 말 안엔 전 모르겠네요 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You'll need to check with the manager. 우리 이런 식의 답변들은 좀 꽤나 흔한 모호한 응답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답을 알고 있을 만한 제3자를 언급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답을 떠넘기는 식의 응답이에요. 또 I'll get back to you on that. 여러분, 우리 get back to somebody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누구에게 돌아가다의 의미가 아니라요. 누구에게 나중에 다시 연락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그 목적이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는 얘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연락을 주겠다라는 의미니까 당장으로서는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I was wondering the same thing. 저도 같은 것을 궁금해하던 참이에요. 저도 똑같은 게 궁금하네요 라는 말 역시 자신은 모른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사실 I don't know, I have no idea, I'm not sure 등과 같은 아주 직접적인 그런 식의 모호한 응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조금 더 우회적으로 모르겠음을 전하는 응답이 등장한다면 변별력을 많이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케이스의 응답들인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소포 언제 도착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의문사 의문문인데요. 의문사 의문문의 의도는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이 소포가 도착할 특정 시점 혹은 뭐 불특정한 시점으로 답을 하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답변 한번 볼까요? It's currently in transit. 자, 이때 in transit이라고 하면요. 무슨 뜻을 가진 표현이냐면요. 수송 중인 혹은 배송 중인이라는 의미로 지금 배송되고 있어요. 배송 중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언제 도착할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소포에 대해서 배송 중에 있다라는 말로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또 I think it might take a bit longer. 제 생각에는요,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 도착 시점으로 답은 하진 않지만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The delivery schedule has been changed. 자, 배송 일정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도착 시점은 아니지만 그 도착하는 시점이 바뀔 거예요 라는 이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응답이다. 질문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응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답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실 확인의 의도를 가진 yes or no question으로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Have you contacted the supplier? 공급업자 혹은 공급업체에게 have you contacted? 연락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했다면 yes, 안 했다면 no.
그러니까 긍정, 부정의 답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 yes or no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 생략되는 순간 간접적인 응답이 돼버립니다. I left them a message this morning. 제가 그들에게 오늘 오전에 메시지 남겼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업체 측에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얘기는 연락을 취했다라는 의미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yes가 생략이 된 그런 응답이 되고 I'm planning to do that now 라는 얘기는 저 지금 할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이니까 아직 안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에는 no가 생략이 된 응답. 자, 이런 응답은 어떨까요? Someone from our team already took care of that. Someone already took care of that. 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업무를 해결했어요. 라고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당신이 연락을 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 부정을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그렇게 했다. 즉 이미 연락을 취했다. 라고 답을 한다면 여전히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으므로 질문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답변에도 여러분 막힘없이 세모가 아닌 이제 동그라미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관련한 질문으로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는 흔히 역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죠. 간단한 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Is this your pen? 이거 당신의 펜인가요? 라는 질문에 Does it have a blue cap? 그 펜에 파란색 캡이 있나요? 달려있나요? 하고 펜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또 Where did you find it? 어디서 찾으셨어요? 하고 이 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자 되묻고 있는 이와 같은 식의 역질문 역시 우리의 예상을 확 벗어나는 그런 간접적인 답변 중에 하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부 응답은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질문에서 Can we finish this project on time? 우리가 프로젝트를 제때에, 즉 늦지 않게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If we work overtime. 자, work overtime이라 하면 초과 근무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만일 초과 근무를 한다면요. 그렇다면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된다면 네. 그런 경우라면 제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는요. That depends on 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resources에 따라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resources, 정보들이, 자원들이 많으면 금방 끝낼 거고요. 아니라면요. 그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좀 조건부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경우는요. 우리 provided라는 접속사를 활용해서요. Provided there are no major issues. 추가적인 그렇죠. No major issues이니까 큰 문제들이 있지 않는다면요 라는 말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우리는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응답을 우리는 조건부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러한 답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귀로 듣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지 않게 당황을 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파트 2는 백지 상태에서 질문과 답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변들이 등장하게 되면 아주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질문을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 오답 소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무조건 세모 표시를 해두고 오답이라면 지워나가는 식으로 X 표시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간접적인 답변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6문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답을 소거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세모 표시 해두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출발. Number 1. These envelopes aren't big enough, are they? A. We have others in the supply room. B. I have enough money to pay. C. Here are the stamps. Number 2. Why hasn't our client received the contract yet? A. All client proposals. B. Who was supposed to send it? C. Usually formal contracts.
Number 3. Where is Ms. Carter at the moment? A. She's the new department manager. B. Didn't you just talk to her? C. Any moment now. Number 4. When will Mr. Peters be here this afternoon? A. His visit was actually postponed B. to consider a product launch C. about 30 minutes from downtown. Number 5. Should we order several laptops or is one enough? A. For free shipping. B. How much are they? C. Yes, at the computer store. Number 6. Aren't all your clothing items being sold at half price? A. Then you should try an extra large. B. Yes, I have been there before. C. Only those marked with a red tag.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다 잘 맞추신 것 같으세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스크립트에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어요.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 한번 잘 듣고 따라 읽으면서 리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These envelopes aren't big enough, are they? These envelopes aren't big enough, are they?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se envelopes aren't big enough, are they? 우선 이 질문의 형태는요. 꼬리가 붙어있는 부가 의문문인데요. 이 부가 의문문의 의도는 사실 확인이죠. 자, 그렇다면 이 편지 봉투는 충분히 크지 않아요. 그쵸? 이 편지 봉투 클까요? 뭐 이렇게 되뇌가셔도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A번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큰지 크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응답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We have others in the supply room. 네, 그런데 뭐라고 답을 했어요? We have others in the supply room. We have others in the supply room. 저희 비품실에 다른 거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others는 질문과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Other envelopes. 다른 편지 봉투들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비품실에 다른 편지 봉투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편지 봉투가 충분히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데 굉장히 간접적인 답변입니다. 즉 크지 않다 앞에는 no가 생략이 된 그런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에겐 기회가 또 있잖아요. 오답을 한번 소거해 볼게요. B번 I have enough money to pay. I have enough money to pay. enough란 표현을 그대로 반복 사용했는데 일단 문맥이 이 질문의 내용과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고요. C는요. Here are the stamps. Here are the stamps. 네, 여러분 질문 속에 편지 봉투에서 연상할 수 있는 여기 우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C는요. 역시 질문의 내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질문만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면 사실 정답을 그래도 얼추 오답을 소거하는 식으로 맞힐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질문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답변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Why hasn't our client received the contract yet? Why hasn't our client received the contract yet? 가볼게요. 이유를 묻고 있었고요. 무슨 이유였냐면 Why hasn't our client received the contract yet? 왜 아직까지 우리의 고객이 이 계약서를 받지 못했나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계약서를 받지 못한 이유를 일단 기대하며 들어봐야겠죠? All client proposals. All client proposals. 모든 고객 제안서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이유를 묻는 의문사 Y에는 그냥 이렇게 명사 구만으로는 답을 하기가 좀 어렵죠. 따라서 A는요.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반복 사용한 함정이었겠죠. 자, B번은요. Who was supposed to send it? 되묻고 있어요. Who was supposed to send it? Who was supposed to send it? 그것을 누가 보내기로 되어 있었죠? 자, 이때 그것이라는 것은 질문에서 언급된 그 계약서, contract를 뜻할 텐데 누가 보내기로 되어 있었나요? 라는 이 말 안에 숨은 의도가 있다면 고객님이 아직까지 계약서를 받지 못한 이유 전 모르겠어요. 누가 보내기로 했는데요.
이거겠죠. 따라서 자, 관련해서 되묻고 있는 역질문이면서 동시에 모호한 응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C 마저 들어볼게요. Usually formal contracts. 네. 대부분, 보통은 formal contracts, 공식적인 계약서라고 했는데, 네, 질문의 내용과 무관한 엉뚱한 응답, contract의 반복 사용일 뿐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정답, boy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Where is Ms. Carter at the moment? Where is Ms. Carter at the moment? 네, 앞에 의문사는요, 장소를 묻는 where이었습니다. 자, 카터 씨는 현재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She's the new department manager. She's a new department manager. 그녀는 새로운 부서 관리자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묻는 질문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 없겠고요. B번은 Didn't you just talk to her? Didn't you just talk to her? 뭐라고 되물었나요? Didn't you just talk to her? Didn't you just talk to her? 이때 her이란 대명사는 Miss Carter 씨를 대신하는 대명사일 거고 방금 그녀와 이야기 나누지 않으셨어요? 같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런 의도겠죠. 따라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디 계신지 저는 몰라요. 같이 좀 전에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라는 역시 관련해서 되묻는 역질문임과 동시에 모호한 응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C 들어볼까요? Any moment now. Any moment now는 시점을 묻는 when에 가능한 응답이죠. 지금 당장이요 라는 의미로요. 얘는 의문사 where에서 혹시라도 이 where이라는 의문사를 언제라는 when으로 혼동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 만든 함정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ill Mr. Peters be here this afternoon? When will Mr. Peters be here this afternoon? 네, 이번에는 성우의 음성에 그 콧소리가 강하게 놓여 있었어요. When will 이렇게요. 자, 그러면 Mr. Peters 이름은 그냥 땡땡 이렇게 되내셔도 상관없어요. 자, 땡땡 씨가 오늘 오후에 언제 이곳에 오실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A번 확인해 볼게요. His visit was actually postponed. His visit was actually postponed. 그분의 방문은 사실 연기됐어요. 자, 이때 his라는 대명사는 곧 이 Mr. Peters 땡땡 씨를 의미하는 거니까 피터 씨가 방문을 하는 것이 오늘 오후가 아니라 연기가 되었다, 뒤로 미뤄졌다 라는 질문하고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으로 답은 하진 않지만 네,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A가 돼야 되겠죠? B번은요? To consider a product launch. 자, to consider 이하 이런 걸 우리는 to 부정사 구라고 하죠. 그런데 시점을 묻는 when에 뭐뭐 하기 위해서요. 제품 출시를 고려하기 위해서요. 라는 이런 to 부정사 구는 사실 의미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답이 되게 어렵겠죠? 자, C 들어볼까요? About 30 minutes from downtown. 여러분 C 주의하셔야 되겠죠? 시내로부터 30분 정도요 라고 했는데 이때 30 minutes라는 것은요 시간의 길이 즉 기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when이 아닌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가능한 응답이에요. 시점과 기간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응답 A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Should we order several laptops or is one enough? Should we order several laptops or is one enough? 네, or 앞뒤에요. 선택권이 제시되고 있었는데요. 뭐였나요? Several laptops or one. 자, 수량으로 요약해서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트북 컴퓨터를 여러 개를 주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면 충분할까요? 여러 개요? 하나요? 라는 선택을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에 For free shipping. A는 무료 배송을 위해서요 라고 했으니까 우선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자, B번은요. How much are they? How much are they? 그거 얼만데요?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때 이 they란 대명사 laptops를 대신한다라 할 수 있고요. 이 수량 몇 개를 주문을 해야 하는지를 선택을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에 그 얼만데요? 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능한데요. 만약에 저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하면 확신이 들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 무조건 세모 표시하세요. 자, C 듣고 판단해 볼까요? Yes, at the computer store. 여러분, yes.
yes까지는 우선 가능할 수는 있어요. or 앞뒤에 이렇게 질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yes or no로 답변 자체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요. 수량으로 그럼 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컴퓨터 상점에서요 라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과 무관한 응답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번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6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ren't all your clothing items being sold at half price? Aren't all your clothing items being sold at half price? 네, 영국식 발음의 서구이다 보니까 약간 발음이 생소했을 것 같아요. 억양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Aren't all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죠. all 앞에 aren't, t 발음이 살아 있어서 aren't all. Aren't all your clothing items 자, 그러면 당신의 모든 의류 제품들은 being sold at half price? 뒷부분 being sold at half price. 반값에 판매가 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화자가 확인하고 싶은 정보는요. 모든 제품들이, 모든 의류 제품들이 50% 할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50% 할인인지 중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A번 확인해 보죠. Then you should try an extra large. 그렇다면 you should try extra large. 자, 사이즈를 이야기하면서 extra large를 한번 입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말을 해요. 일단 질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50% 할인 중인지의 여부하고는 무관함으로 오답이겠죠. 자, 넘어갈게요. 보기 B. Yes, I have been there before. 매력적이지만 Yes, I have been there before. yes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I have been there before. 저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라는 것이 모든 의류 제품이 반값 할인 중이라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요? 네, 전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이때 그곳은 또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번은요. 자, yes를 사용하는 매력적인 함정이었어요. 자, 그럼 C를 들어볼까요? Only those marked with a red tag. Only those marked with a red tag. Only those marked with a red tag. 빨간색 꼬리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전체 의류 제품이 반값 할인 중인 건 아니고 그 가운데 빨간색 꼬리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만 반값 할인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연스럽는데요. 그러니까 정답은 C가 돼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정리했던 그 간접적인 답변 패턴 가운데 조건부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는 아닌데요. 이 중에 이렇게 red tag가 달려있는 것들만요. 이렇게요. 자, 어떠신가요? 제가 준비한 문제들은 모두 약간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까다로운 간접적인 답변을 취하는 케이스들이었는데요. 이 문제들을 모두 다 맞히셨다면요. 정말 Part2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Part2에서 분명히 아주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Part 3하고 4에서 잦은 실수를 좀 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1, 2에서는 최대한 득점률을 끌어올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Part 3하고 4에서 나오는 실수들을 많이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알려드린 이 간접적인 답변 패턴들을 잘 익혀두시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골고루 많이 접해보시면서 Part 2의 변별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학습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 강의와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